마흔이야 시바에서 제가 결국은 좀 약간 그 골수 T1바 이런 걸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맞기도 하고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e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T1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쭉 T1만 좋아했거든요. 그렇긴 하지. 초창기에 그런 팬들 많았으니까 실제로도. 실제로 제가 그 예를 들면 복한규, 레퍼드나 뭐 페이커나 김태경, 그렇지. 그리고 정명훈 말고 다른 경기를 많이 안 본 것 같아. 실제로 제가 그런 몇몇 제가 좋아하는 T1에 진짜로 T1 게임만 챙겨본 거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그런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스타로 치면 뭐 스타리그 결승이라든지 뭐 그렇지. 막 이재동, 이용호가 붙었대 이런 건 봤지만 뭐 일반적인 그런 느낌으로는. 그렇지. 근데 그런 저의 입장에서 뭔가 약간 이거는 좀 주장일 수도 있고 누군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저 이제 스타가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게 마흔이야 시발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어른들 놀이에요 이제는. 진짜 이제 누구도 중년. 부정할 수 없는 중년 스포츠예요 이제는. 이제 민속 놀이고 그치. 중년들의 취미야 이제는. 인정해야 돼. 왜냐면 어. 제가 웹소설 업계 있지 않습니까? 출판사나 이쪽. 그러면 출판사는 좀 아니야. 출판사는 이제 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인데 웹소설 쪽은 게임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부장님이나 거래처 직원도 아니야. 대표님급. 소위 맨 위에 분들급이랑 밥 먹고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유통도 하고 방송도 하니까. 그렇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 대표님이. 아. 회사 대표님이 이제 그럴 나이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다들 보시면은 그냥 예전에는 뭐였지? 당구? 나 뭐 농구? 좀 약간 그래도 좀 남자놈들끼리 모여서 몸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틈을 비집고 스타가? PC방과 스타라는 새로운 뉴메타가 이제 끼어들게 된 거죠. 근데 스타가 정말 팬인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타 얘기를 할 때 꼭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있더라고. 최종병기 이후가 끝까지 최강이었지. 그러면 내 안에 이 티붕이가 인빠가 내 안에 티붕이가 아닌데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대표님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영업하는 건살인데 내가 뭐 굳이 여기서 너 씨발 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근데 제가 갑자기 그래서 자웅을 겨룰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신 한풀이를 뭐 임금님 기운 당나귀 한번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저는 이거를 그분이 보시면 뭐 보시는 거고 뭐 그때는 보시면은 뭐 트렌드 들었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뭐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스타크래프트는 마지막까지 최종병기 이용호가 제일 잘했고 그러면서 그냥 끝났다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엔딩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제 택배일상 중에서 김태경과 송병구가 같은 시기에 송병구님은 심지어 이제 올드 게이머 세대는 나중에 꽃을 피운 거지. 그래서 그치. 둘이 있었고 그다음 이재동이 뭔가 먹고 그다음 이용호와 이재동이 싸우다 리쌍록하다 이용호가 먹고 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스타일 끝났다 끝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지. 끝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아니다. 왜 그게 아니냐면 일단 그 이영호님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영호님이 약간 두 개의 조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영호는 대단한 게이머죠. 굉장히 강력한 게이머인데 하나는 업테란. 약간 최연성 같이 뭔가 하나의 강렬한 정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병기라는 말이고 굉장히 괜히 이지훈 감독이 있는 게 아닌 게 젠지하고 스타일이 비슷해.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강해지는 그치. 견고한 운영, 장기전 운영. 그치. 사실 올해 젠지는 좀 아니긴 하지. 작년까지 우리가 알던 그 있잖아요. 그 후반 가면 안 질 것 같은 이 슥 하면서 승률 높고 굉장히. 그치. 그게 이제 이용호 스타일란 말이야. 그 승차감. 솔직히 말하면 이용호가 먼저니까 젠지가 이용호 스타일인 거지. 사실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이용호가 먼저니까 어쨌건 약간 이지훈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스타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렇지.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용호는. 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바벨 스트레지인데 꼼딩. 성병구 좋아하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번 업테란으로 시원하게 캐리와 혈전을 벌여서 3대1 이긴 다음에 바로 얌생이로 이겨버리는. 3대0으로 이겨버리는 전설의 일주일간의 결승. 바카스 결승전. 네. 그런 식으로 꼼딩이라고 하는 약간 소위 아주 영악하게 얌생이를 쓰는 약간 박성준이나 임요한이 떠오르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둘 다 하는데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타일로 굉장히 오래 간 건 사실 일단 이영호가 이재동은 이겼고 사실 뭐 저태전이니까 사실 뭐 이겼다고 하면 뭐
뭐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치. 어쨌건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많이 이기고 계속 잘했어.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지막 한 두세 번 스타리그가 망한 스타리그가 아니에요. 마지막 한 두세 번은 흥했거든요. 정명훈 우승할 때하고 허영무가 2번 연속 우승하고 그럴 때 흥했어요, 제법. 나쁜 흥행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괜찮았고 프로리그도 계속 진행됐거든요, 끝까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이영호가 정명훈하고 제대로 오전지에서 붙었는데 3대 0으로 발린 시리즈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지? 그 이영호, 그러니까 정명훈이 그때는 이제 끝에는 2번째 스타리그인데 그 김균영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저그전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4강에서 이영호랑 붙었는데 속도로 이겼어요. 그냥 사실 태태전은 얌생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태태전은 뭐 빨리 이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날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계속 수싸움하는 거지. 여기다 둘까 저기다 둘까 하면서. 근데 그거를 정명훈이 굉장히 속도전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소위 정명훈 하면 이제 벌처 드랍십 이런 걸로 속도전으로 3대 0으로 이겨버렸거든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찢었는데 사실 그 찢은 때에 이영호가 굉장히 좌절을 했어요. 그때. 근데 사실 왜냐면 태태전 3대 0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그건 그치. 운이 없어요. 그건 실력이거든요. 그치. 실제로 그 다음에 개인 리그는 못했어요, 이영호가. 근데 뭐 마지막 스타리그 솔직히 별것도 아니잖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스타리그가 좀 다른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명훈이 일단 오전지에서 찢어버렸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프로리그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래도 마지막 프로리그는 중요했어요. 마지막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땐 개인 리그보다 프로리그로 더 많이 가 있었어요. 무게 중심이. 그렇죠. 결국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 어쨌건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급파. 굉장히 중요한 게 KT가 2번 다 이기고 2번 다 2등인 T1하고 붙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거에서 이긴 애가 사실 최종 우승인 거야. 그렇지. 스타일 엔딩을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마치 허영무님이 스타리그 최종 우승인 거지만 프로리그는 더 커. 1년 농산이고 여기를 모든 게 그때는 갔는데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정명훈이 또 이영호를 이겼어. 그 7전전에서 결승에서. 근데 내가 그 무렵엔 스타를 안 봐가지고. 또 이겼어. 근데 똑같이 이겼어. 속도로 이겼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명훈은 확실히 이영호보다는 그러니까 이영호는 파해를 했어요. 근데 이영호 같은 스타일이 의외로 특히 태태전은 파해되면 방법이 없어. 뭔 말인지 알죠? 한번 스타일이 이제 고정화돼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리고 최현성이나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얘랑 막 유연하게 다시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던 게 7전제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에이스를 내보내겠지. 정명훈이 나와야지. 마지막에는 정명훈이 나와야지. 왜냐면 태태전을 이기는 거는 실력인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태태전은 변수가 없으니까. 그 정명훈이 그때 당연히 T1에서 제일 개인 리그 성적도 좋았고 소위 캐스파 랭킹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명훈이 안 나왔어. 그리고 누가 나왔나요? 그 전 시즌은 도재욱이 나와서 이영호한테 졌거든요. 도재욱이 근데 태태는 굉장히 테란전 잘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지. 도재욱이 나와 졌어 이영호한테. 그래서 준우승한 거야. 근데 도재욱이 안 나오고 김태경이 나왔어요. 그 에이스 결정전에 네, 마지막 급파 마지막 게임에서 도재욱이 심지어 그날 졌어. 그 앞선 게임에서 네, 졌어. 그래서 마지막에 김태경이 나왔어. 근데 김태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상징은 저그전이잖아요. 그치. 저그전을 찢는 거고 그리고 토스도 뭐 미쳤고 토스전도 정말 사실 테란전 약하다고 알려져 있고 박성균한테도 졌고 테란전 약하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그때 김태경의 순위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캐스파 랭킹? 네, 11위였어요. 많이 떨어졌네. 정말 성적이 안 좋았어요. 개인 리그는 아예 박살이 나고 프로리그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얘가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둘이 붙었어요. 심지어 초반에 이영호가 빌드가 좀 유리했어요. 좀 잘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그전 똑같이 난전을 유도해가지고 질럿으로 질럿 대 벌처 정말 벌처도 아니 질럿 대 마린으로 속도전을 붙었거든요. 그 속도전으로 이겨버렸어요. 김태경이 이영호를.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속도로. 그러니까 똑같아. 그 마재윤 대 김태경 3-4명명 스타 좋아하는 분들이 볼 거니까 이거는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이 세트가 마재윤한테 졌 것처럼 보였잖아요. 진 것처럼 보일 때 남들이 예를 들면
그 소위 토스의 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군 한 6마리 아니면 뭐 질럿한 한 부대 뭐 이런 거 그렇지. 모아서 가주는 국룰을 하지 않고 드라군 3마리를 이기거든요. 드라군 3마리가 가서 이겨요. 그걸로. 그렇지. 김태경 여기서도 그렇지. 막 2세트는 막 여기저기 던져가지고 이겼죠. 네. 김태경 대 이영호도 미친 듯이 난선하는데 진 것 같아 심지어. 왜냐면 뒤에 언덕도 장악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지. 그때 질럿 한 4마리? 5마리가 본진을 가서 본진 장악해서 이겼어. 그 질럿 4-5마리로? 네. 장악하고 그 다음에 드라군 한 2마리 나오고 지지. 2-3마리. 못 이겨 그때 이미. 왜냐면 본진을 먹어버렸으니까. 생산건물을 딱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똑같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실제로 그 팔을 김태경이 이겼고 너무 이영호는 좌절했고 심지어 2번 졌잖아 하루에 이영호가.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거는 김태경이 우연히 이긴 게 아니야. 이건 실력이야. 실력인데 뭐 당연히 거기까지 갔으면 실력이겠지. 그게 실력으로 이긴 건데 근데 이거죠. 태플전을 뭐 일부러 태업했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이영호랑 수싸움도 아니고 손싸움으로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효율적인데.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하면 오래 할 수 없는 스타일, 한마디로 몸 망가지는 스타일로 그치. 화려하게 마치 이재동이 저거 하듯이 화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엎어버린 거야. 그냥 속도로. 근데 이게 제가 소름이 돋는 게 마재윤을 김태경이 일단 똑같은 스타일이었고 정명훈이 태태전으로 이영호 일단 똑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난전 유도해가지고. 네, 난전 유도 속도로 이기는 그리고 상대를 정신없게 해가지고 이기는 그렇게 해서 이겨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최종적인 승자는 결국 T1이고 정명훈 김태경이 아니었다. 아니 왜냐면 이겼잖아. 그렇지. 실제로 이겼으니까. 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허영무가 이긴 건데 스타리그는 어쨌건 허영무가 이겼든 정명훈이 이겼든 마지막에 이영호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영호는 아니었다. 그치, 이영호 엔딩은 아니다 이거지. 네, 만약에 이게 이 스타 인기가 많았고 조작도 없고 이래서 쭉 뭐 그 조작보다 사실 저는 솔직히 오지엔과 이제 오지엔이 아니지 캐스파와 블리자드가 싸운 게 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서 쭉 갔다면 이영호 시대는 그때쯤 이게 막이 내리고 새 시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정명훈이 1등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왔겠지. 네, 그러니까 이영호 시대는 끝났는데 우연히 그때 하고 끝난 것 뿐이다라는 거죠. 이영호의 시대와 스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끝났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차라리 이영호 시대가 끝나기 직전에 끝났으면 나도 몰랐을 건데 누가 봐도 끝나자마자 끝나서 가지고 그렇지. 봐버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영호가 파괴되고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명훈은 태태전을 완전히 파괴를 했고 토스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김태경이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어쩌라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일단은 저는 그냥 티붕이로서 이영호가 끝까지 최고였다는 건 참을 수 없고 그게 동의할 수 없고. 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최고의 게임단이라는 브랜드를 T1이 지켰어요. 그 파가 그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최고의 인재가 KT가 아니라 T1으로 가는구나. 가죠. 그래서 그때 보면 사실은 페이커도 그렇고 래퍼도 그렇고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꼬마 김정균이라지 이렇게 뭔가 물론 그 사람들이 막 스펙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T1은 의외로 스펙으로 잘 안 뽑아요. 근데 이 사람들 최고의 인재들이 T1에 가서 그 브랜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기엔 스타 급파가 꽤 중요했어요. 그게 분기점이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소위 가오가 결정되는 게임이잖아요. 가오가 결정되는. 그렇지. 네,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게 컷이 사실은 명맥상으로는 전통의 라이벌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롤씬에서는 T1이 압도적으로 크고 약간 KT는 뭔가 좀 이렇게 매니아들이 많이 응원하는. 사실 그 매니아들이 응원하던 것도 한 16 데프트 있을 때까지고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됐죠. 이제 다른.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가오가 이제 살았잖아 T1이. 근데 사실은 진 팀이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사실 KT는 전통적으로 팬들이 뭐 이렇게 좀 뭐 줄어들 수는 있어도 뭔가 이렇게 꾸준히 팀 팬을 유지하는 좀 그런 기조가 있는 팀이었어서 그렇기도 하고 오히려 KT가 사실은 이지훈님 KT는 나중에 이것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지훈님이 성적은 좋은데 좀 멋이 없어. 그러니까 빨 구석이 좀 더 덜해. 인기가 좀 덜해. 근데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 시절. 그치 레알 KT 시절. 강민, 박정서, 홍진호 그때는 임면 빼곤
스타 군단이었지. 진짜. 스타는 다 KT였단 말이에요. 맞아, 인기가 맞아. 제일 많아서 KT가 제일 맞아. 오히려 성적은 2등이었을지언정. 근데 이 오히려 KT의 멋이 있잖아요, 특유의. 그거는 오히려 전 스타판이 아니라 롤판에서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지금 사실 이지훈님도 이영호 KT를 젠지에서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어가고 있는 게 맞잖아요. 누가 봐도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렇지. 그리고 초비가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또 하나 이영호인 거지 진짜 그야말로. 이영호의 스타일 비슷해요, 되게. 그리고 약간 옛날에 그 처절한 KT의 느낌은 박정석과 브리온이 좀 계승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되게 인기 많잖아요, 브리온이. 인기 성적에 비하면. 그렇지. 성적에 비하면 되게 멋이 있단 말이야. 약간 그 진짜 알 수 없는 간지가 있어. 예, 그리고 막 8강 진출해도 뭔가 얘가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브리온이 있어. 뭔가. 맞아. 박정성님 그 헤드셋 8강 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멋있지 이런 거 약간 그냥 오프닝을 찍었을 뿐인데 그런 멋이 있단 말이에요. 또 브리온은 그러니까 KT도 얻는 게 있고 하지만 그와 별개로 T1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이영호 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을 어떻게든 T1이 진짜 좀 배실배실 되는 것 같은 애들이 정명훈이나 김태균 같이 어떻게 해서 그 판을 이겨낸 게 T1의 역사에는 이 T1의 역사에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었다. 네, 큰 위기였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페이커가 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팀적으로 T1을 능가하는 팀이 나온 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위기도 있던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 화가 나서 자기가 못 견디는 거지. 우리가 8강을 가다 막 이런 것뿐이지. 우리가 4강을 못 가다니 월지 이런 거지. 사실은 그때부터는 게임단 1등 T1은 위기였던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파 이긴 게? 네. 마지막 위기였던 것 같아요. 하긴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우리 흔히 1세대 1.5세대라고 하지. 그 선수들 보면은 입단 계기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신사 계열팀 입단한 선수들은 다 하나같이 이제 스타 시절 누구누구 좋아해서 그 친구 보고 그 선수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거든. 페이커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T1 좋아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 페이커나 그 소위 그 코치 푸만두 이런 사람들이 심상치가 않은 포텐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제로 그치. 첫 번째 T1도 그 첫 우승한 13 분명히 T1이란 브랜드 때문에 온 게 맞고 SKT. 네, SKT의 그치. 브랜드 때문에 온 게 맞고 이런 거는 이제 또 이 유튜브에서 최고 지분을 차지한 분의 명언이 있죠. 최고의 선수가 있어야 할 곳은 T1이다. T1이니까. 이거는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그게 이어진 거의 시작은 여기예요. 그러고 보니 또 이신영의 동생 아니야. 그렇지. 이 이어지는 10근본 진짜. 이노베이션의 진짜. 근데 원래 이신영은 근본 찾아가면 STX긴 한데. 그렇죠. 뭐 그렇게 치면 아무튼, 김태균도 M게임이야. 그렇긴 하지. 뭐 그렇긴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게 이어지고 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명훈과 김태경이 그 이영호를 무너뜨린 게 그렇지. 그러니까 롤을 알려면 스타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의 T1이 결정적인 순간에만 월즈 때만 젠지를 이기고 결국은 월즈를 먹는 거야. BLG를 이기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도를 이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고 생각의 속도, 손의 속도 그리고 뭔가 애들이 좀 허술해 보여 평소에. 허술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클러치에는 이긴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이긴다. 그렇지. 사실 T1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긴다는 건 이제는 그 클템님도 선언하셨잖아요. T1은 맞다. 결정적일 때 간 건 T1은 맞고 페이커는 맞다. 이쯤 되면 여기는 유사과학이 아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이거는 이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맞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건이 아니지. 그 매치업이 되게 중요했던 게 사실은 그 게임단에서 가장 가지기 어려운 어떤 인기 요인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레가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왜냐면 e스포츠라는 판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게임의 수명도 짧고 이러니까 레가시라고 해도 뭐 한 20-30년 해야지 레가시 이야기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건데 원래는 기성 스포츠라면.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언젠가 이제 롤도 소멸하고 다른 게임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어쨌든 T1이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런 브랜드를 쭉 이어올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레가시라면은
T1은 정말 국내 어느 팀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레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팬도 쭉 이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뭐 머천다이즈 전개라든지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재 수급. 사실 레가시의 가장 큰 장점은 인재 수급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뭐 저희들은 뭐 관계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팬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재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거시란 게 꼭 성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T1은 우승 뭐 이런 거지만 하나 이글스 얼마나 유쾌해. 사실 못하는 애 치고 제일 재밌거든. 야구. 야구로서. 그렇지. 야구로서 그렇지. 야구로서. 그 밈이 지금 하나 너무 세서 좀 참고가 안 되지만 한 재작년까지 작년 초반까지 하나를 되게 버텨주는 이 밈이었어요. 하나 이글스 밈이. 그치.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의리 있게 사나이스럽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박으면서 결국 작년에 터진 거란 그치. 말이죠. 작년 올해 터진 거지. 네, 완전 터지면서 지금 가장 어찌 보면 견고한 최강의 정파 명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가시의 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KT와 그 SKT 당시에 네. 그 매치 한 판이 사실은 스타일과 e스포츠의 레가시를 건 어떤 아주 운명적인 한 판이고 진짜 우주의 문명을 건 판판인 거죠. 그러니까 딱 상대도 아주 멋있게 그게 하필 이영호였다. 최종 병기. 근데 사실은 또 최종 병기를 혁명가가 물리쳤다는 거는 그렇지. 미친 거거든요. 그건 일단 별명이 벌써 전 최종 병기 혁명가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혁명가는 그 소위 어몽이 공인한 별명이에요. 그치.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냥 이건 써야 된다. 얘는 혁명가다. 그치.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엄재경님은 되게 고집쟁이여가지고 이재동도 억지로 파괴신이거든 막 이렇게 한 사람이야. 내가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김태경 내가 졌다. 최종 경기도 이건 답이 없어. 이건 진짜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멋진 대결이었고 어찌됐건 이 레가시가 앞으로 쭉 이어졌다는 게 전 되게 T1에겐 중요한 자부심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너 씨발 티아라도 이건 이제 기록을 이렇게 뭐 100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제 무수한 KT 팬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